안녕하세요. 서울현대교육재단의 컴퓨터 응용기계 훈련교수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학습해 볼 시간, 어떤 거 학습해 볼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공차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해 볼 건데요. 기아공차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 편차까지 우리가 앞 시간에도 했었는데요. 자, 위치 편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동축과 동심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이 같거나 동심 원의 센터가 같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동축도는 데이텀 축 직선이요. 데이텀이 축 직선으로 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일 직선 위에 있어야 할 축선이 데이텀 축 직선으로부터 얼마나 어긋났는지에 대한 범위를 규제하는 게 바로 동축 또는 동심도가 되겠죠. 동심에서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죠? 동축도는요, 직선 상태에, 그죠? 얼마나 직선 상태에서 벗어났는지, 그죠? 요거에 대한 그 규제가 동축 또는 동심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똑같이 동축이어도요, 기호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동축, 동심도 보았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위치 편차 똑같습니다. 위치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칭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대칭 말 그대로 대칭이죠. 가운데의 기준, 그죠? 데이텀 축 직선 또는 데이텀 중심 평면입니다. 그죠? 축 직선이거나 중심 평면에서 얼마나 대칭, 그죠? 대칭이기 때문에 얼마나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그죠? 규제를 두는 게 바로 대칭도다.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대칭 기호, 기하 기호 쓰고요. 공차 적용하고 데이텀 기준이요. 자, 이 외곽에서 외곽이죠. 중심에서요. 그죠? 그래서 기준에서, 그죠? 얼마나, 그죠? 어긋났는지에 대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원주 흔들림입니다. 원주 흔들림이요. 자, 원주 흔들림은요, 데이텀 기준으로부터 규제 형체가 완전한 형상으로부터 벗어난 크기로 진원이요, 진원. 그 다음에 진직이요, 직각이요, 원통도요. 이것들이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원주 흔들림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만 한번 볼게요. 흔들림입니다. 그죠? 원통이 흔들리면은, 회전을 해서 흔들리면은 얼마나 흔들릴까에 대한 규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안에 원통에 대한 규제, 직각, 직선, 그죠? 그 다음에 진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요. 원주 흔들림이라는 거 다 본다는 얘기예요. 다 규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때요? 보았을 때 흔들림이 얼마나 주어져야 되나라는 규제. 그죠? 반지름의 방향 원주 흔들림. 그죠? 두 개의 동심 원 사이에 있는 것도 보겠죠. 그래서 복합적인 공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이요. 자, 온 흔들림입니다. 온 흔들림. 반지름 방향의 원주 흔들림이긴 하는데요. 자, 온 흔들림은요. 회전하는 거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회전하는 거의 원에 온 흔들림이 얼마나, 그죠? 벗어나서 규제를 줄 건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양쪽의 축의 중심으로, 그죠? 원통에 대한 역시나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흔들림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요. 데이텀 기호 두 개니까 두 개 표현해 줘서 규제를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온 흔들림입니다. 그죠? 자, 다음은 기아공차의 도시 방법입니다. 도시, 이제 도면상에 도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도시를 해야 되는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거요. 공차의 종류를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에 공차 값을 넣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공차의 종류, 기호 똑같이 넣고요. 공차값 넣고요. 데이텀에, 그죠? 지시. 어느 데이텀인지. 여러 개 있으면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개를 기준을 하는 것을 입력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1순위가 공차 종류의 기호고요. 그 다음에 공차 값이요. 그 다음에 데이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기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시소에 대한 기입입니다. 지시소. 지시를 했죠. 이렇게요. 여기 이 부분에 자, 이거 뭡니까? 뭐였어요? 위치였죠. 그죠? 위치. 6개 구멍이요. 그죠? 위치도, 그죠? 벗어나는 위치가 0.008이라고 규제를 두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사각형 들어가 있는 거 눈에 보이네요. 그죠? 나왔던 거요. 그래서 지시소, 지시 개소에 입력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고요. 거기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기호 종류 넣으시고요. 공차 종류. 그 다음에 값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개 이상일 때요. 2개 이상의 기입을 할 때는 지금처럼 요렇게요. 2개 이상일 때는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위치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종류요. 뭐요? 평행이요. 그 다음 요건요. 진원이요. 진원 맞나요? 아니죠. 그죠? 원통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외우시더라도요. 천천히 가면서 표를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표현해서 2개 이상의 그죠? 기하 공차를 넣을 때 표시를 이렇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기본 일반적인 것들이고요. 그죠? 데이터 A와 B다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죠? 요렇게 이제 표현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공차값의 도시 방법이네요. 공차값. 공차값을 넣어야 돼요. 자, 공차값을 넣는데요. 진직도의 공차 영역이, 공차 영역이요. 원통일 때는 앞에다가 파이를 붙여줍니다. 원통의 공차 영역이 원통일 때는요. 앞에 파이를 꼭 붙여주셔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요. 평행도의 공차값이 지점 길이가요. 100이에요. 100에서 어때요? 0.05mm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점 길이가 정해져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지정 넓이입니다. 지정 넓이를 주고요. 이 넓이에 대해서 뭐예요? 0.01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평면도예요. 평면도 공차값을 이렇게 도시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공차값이 2개인 경우입니다. 1층, 2층으로 나누어서 입력을 한다. 아까와 같이요. 공차값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지정 길이에 대한 값을 넣어줍니다. 그죠? 지정 길이에 대한 값과 평행도의 공차값을 넣어줍니다. 그죠? 평행도의 공차값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공차값이 2개일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또 어떤 tan기는 볼까요? 복수로 기입을 합니다. 복수요. 자, 요거 기호랑 서로가 틀립니다. 그죠? 진원도의 공차값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행도에 대한 공차값이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축선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텀 축 직선은 A에 평행하고요. 또한 지전 길이 100mm의 평행도 공차값은 0.0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복수로 기입할 때입니다. 자, 선 또는 면에다가 기입을 할 경우는요. 자, 안에 내용을 일단 생략을 하고요. 자, 해당되는 면 또는 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때요? 자, 보시면은 해당되는 부위, 해당되는 선에다가 직접 지시를 주어서요. 공차 기호를 달아준다. 공차 기호를 달아준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선 또는 면에 기입을 할 경우입니다. 그죠? 여기에다 기입을 해도 되겠죠. 내 면, 그죠? 면에다가 직접 바로 기입을 한 케이스죠.
직접 바로 입력을 한 케이스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입을 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체 대상면일 때 기입한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인 치수에다가 그죠? 기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형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와 아래의 여기 부분이죠, 그죠? 공차 적용이에요, 그죠? 공차 적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그죠? 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차 적용이고요. 자, 홈에 대한 그죠? 홈에 대한 공차 적용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심선에 기입을 할 경우에요. 자, 원통형과 같은 그죠? 원통형과 같은 사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원통형과 같은 곳은 축의 기준에다가 중심선에다가 그죠? 뭐예요? 기하공차를 넣어준다. 기하공차를 넣어준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면 또는 선 가능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중심선 기입을 하는 경우죠. 중심선에다가 기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기준이 얘예요. 그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공통으로 기입하는 경우요. 자, 요거 특이한 거 보였네요. 위치를 전부 다 와서 하나에 뭉쳐 놓고요. 통일, 공통입니다. 공통요. 자, 요렇게 이제 지지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B 구간 보시면 해당되는 곳에 구역을 정해가지고요. A, B, C라고 문자를 달아주고 여기에 공통적인 그죠? 규제 치수 값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내용인 거죠. 그죠?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자, 요런 형태일 때요. 서로가 높낮이가 틀려가지고 그죠? 표현해 줄 때 단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아래처럼 이렇게 문자 기호로 표현해도 된다. 라는 내용인 거죠. 공통 정일 때입니다. 자, 데이터 표시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표면상에다가 그죠? 삼각형을 그려놓고요. 삼각 기호를 그려놓고 안에다가 꽉 차게끔 칠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빈틈을 남겨두는 경우죠. 빈틈을 남겨두는 경우요. 그리고 뭐예요? 데이터의 기준 문자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구간 면 또는 선에다가 데이터 기호를 표시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치수선 또는 대상면에 데이터 표시를 하는 이겁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면하고 선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죠? 자, 똑같은 방법이죠. 어때요? 치수선상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라고요. 데이터 표시를 했어요. 그죠? 자, 면에다 지시를 했는데 면이 꺾여 있네요. 그럼 여기 있는 삼각 기호도요. 꺾어진 채로 붙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붙였다. 자, 공통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죠? 공통기호로 표시를 하네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치수선에다가 해당되는 치수에 그죠? 공통기호로 표시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치수선 또는 대상면에다가 입력을 할 때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만 좀 봐야 될 게 경사가 져 있는 구간에는 여기 있죠? 이쁘게 이것도 경사를 지게끔 만들어서 표시를 해주는 게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이요. 축 직선에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계속 보아왔지만요. 그죠? 축 직선 평행할 때요.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와 평행 축의 중심일 때요. 평행축 별반 차이는 없는 거죠. 그죠? 자, 두 구멍의 중심이 가운데 있습니다. 한쪽으로 빠져나와 있지 않고요.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만한 게 그죠?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이제 중점이겠죠. 그래서 축 직선일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게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기호를 도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데이텀과 지지선의 연결 방법입니다. 데이텀에 근데 데이텀을 줬는데 지금과 같이 뭐가 생략이 됐나요?
바로 문자가 생략이 됐습니다. 왜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면하고 윗면에 해당되는 부위가 그죠? 중심은 같아요. 기준은 같아요. 기준은 같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부터 그죠? 얘 기준이요. 평행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고요. 밑면과 윗면에 대한 그죠? 평행. 윗면과 밑면에 대한 거고 기준이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경우요. 요렇게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보편적인 방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알면은 이제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연결하는 방법이요. 자,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한정값, 허용값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허용값. 아까 앞에 나왔죠? 허용값 표시하는 거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치요. 여기에 한계를 주었고요. 그죠? 허용 한계치를 주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공차 적용을 했고요. 얘를 풀이한 게 요거랑 같다는 거고요. 얘도 같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앞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중복될 때요. 그죠? 또는 뭐예요? 상한가가 있을 때, 허용값이 있을 때, 그죠? 허용값이 있을 때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표시는요, 뭐예요? 텍스트 안에 테두리, 윤곽 테두리 안에다가 뭐예요? 치수값을 넣어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나와 있죠, 그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입니다. 기하공차는 기본이 뭐예요? 실체예요, 실체. 실제 형상 있잖아요. 실제 형상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내가 자로 쟀더니 여기는 딱 이렇더라 라고 돼 있는 거를 그죠? 니들이 만들려면 당신들이 만들려면 또는 가공하려면 얘랑 똑같은 기준에서 만들어야 똑같이 나온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기하공차예요. 이해 가시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에 들어있는 거는 이론상으로 정확한 값이라는 거예요. 가공을 하다 보면은 기계적인 요소하고 인적인 요소 때문에 어떤 부분이 조금 뭐예요? 덜 파지거나 덜 깎이거나 많이 깎이거나 많이 파지거나 라는 걸로 형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요거는 더 깎지 말아라. 좀 더 깎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공차를 적용시켜 준다면은 작업하는데 훨씬 더 그죠?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 보면 안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차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론상 정확한 치수를 내가 재봤을 때 요건데 요거는 딱 맞춰야 된다. 그죠? 그런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자, 얘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도도 마찬가지죠.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여기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맞추고 다른 걸 작업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거고요. 작업하실 때 보통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론적인 정확한 치수를 표시할 때는 어때요? 테두리 안에다가 텍스트를 넣는다 라는 거죠. 자, 앞에 기하공차에 대한 기호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자, 돌출공차입니다. 돌출. 돌출이라고 하면은 튀어나오는 형상인데요. 라고 했더니, 여기에 그 형상이 보입니다. 보세요. 보이십니까? 여기. 이점세선으로 가상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가상선으로요. 가상선으로 만들어 놓고요. 동출에 대한 공차 범위를 뭘로 했나요? 문자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P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동그라미로요. 근데 위치를 잘 보세요. 기하공차 종류 들어갔고 값 들어갔고 뭐예요? 돌출공차 그죠? 추가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기준이요. 그죠? 요렇게 해서 집어넣는다. 표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뭐예요? 치수값 앞에다가 넣어준다. 치수값 앞에다 넣어준다. 그 다음에 기하공차 테이블 안에 넣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치수값, 공차값 뒤에다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돌출공차, 공차의 기호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실체예요. 최대 실체. 두 개의 부품을 조립을 합니다.
축과 선이 또는 중심면을 갖는 관련된 형체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평행도가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기준은 여기고요. 그죠? 자, 요런 경우죠. 그리고 뭐예요? 최대 실체의 공차 방식이기 때문에 기호를 여기다 붙여놨다. 역시나 뭐입니까? 공차값 뒤에다가, 그죠? 배치를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대 실체 공차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대 실체 공차 방식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 평면이 여기입니다. 기준이 여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치수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가운데를 대어 봤더니요, 시료 치수가 발생을 하고요, 공차 영역대, 즉, 틀어져서 나옵니다. 반대에 두 개 이상의 부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얘가 이렇게 끼어 들어갈 건데요. 요런 구멍에 끼어 들어갈 건데요. 실제적으로 만들었을 때 살짝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생기는 이 간격이요. 중심 축에서 생기는 간격이요. 그죠? 바로 되어져 있는 부분과 비뚤어져 있는 부분이 겹쳐지면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측정을 할 때 이렇게 기준을 주어서 최대 실체 상태를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최대로 벌어진 거 값이고요. 얘는 최소 실체 상태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평행도 있어서요. 자, 그래서 데이터 평면 이쪽에 최소 실체도 마찬가지죠. 그죠? 실치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공차 범위가요.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료치수가 그죠?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의 직각도입니다. 역시나 두 개 부품을 조립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축선하고 또는 중심면을 갖는 관련 형체에 적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조립이 되는데요. 축, 선 또는 중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직각도가 들어가 있네요. 직각해야 되는데 어디 하고요? 데이터 A 하고요. 그죠? 최대 실체 값을 여기 주겠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하고 여기에 직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쭉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죠? 구멍이 나 있으니까요. 들어와야 되는데 직각으로 뵀을 때 약간 틀어지거나 형상이 틀어지거나 삐뚤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굳이 삐뚤어졌다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직각도 해석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죠. 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죠? 축의 선 또는 평면. 그죠? 기준이 됩니다. 축의 선 기준이요. 그죠? 공차 영역대. 이만큼 틀어졌어요. 그죠? 틀어졌습니다. 요게 틀어졌겠죠. 이렇게 틀어졌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 벌어지는 갭, 공차 영역 범위를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게 최대 실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판의 전개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나와서 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과 같이 전개하는 방법은 90도 기준에서 하는데요. 원통의 굽힘 전개 길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실제 이제 제품이 이렇게 휘어져 있을 때요. 얘를 펼쳐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요. 왜요? 원 자재가요. 이렇게 휘어져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전개 펼쳐줘야 됩니다. 원래 상태인 재료가요. 나중에 이렇게 말려 올라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원자재 값의 길이를 그죠? 확인하고 싶을 때요.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 보시게 되면요. L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볼게요. 원통의 구피의 전개 길이 L1은 원주고요. 곱하기 4분의 1로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풀이를 보면요. L1은 그죠? L1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얻어지는 값을요. 요 값을요. L은 50이요. 그 다음에 값
들어가고요. 여기 길이값이 들어갔더니 전체 길이가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판의 전개법은 이렇게 이제 계산식을 통해서 전체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 보시게 되면은 같은 방법이기나 하나 뭐가 들어가냐요? 번데기 들어갔습니다. 그죠? 원주에서 180 그죠? 360으로 구한다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파이 들어가고 뭐 시타 들어가고 뭐 탄젠트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값에 의해서 그죠? 똑같이 계산식으로 포함을 하는데요. 판의 전개법은 나중에 자세하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인해서 판의 전개를 펼쳐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은요. 외축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거네요. 90도 굽힘 시에 판의 두께를 결정하는데요. 외측 기준에 의한 90도 굽힘 시에 판의 두께를 고려를 하는데요. 자, 판의 두께가 1.6, 2.3일 때 그 테이블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나 이제 계속 이제 판의 전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동량에 따라서 굽힘량에 따라서 그죠? 굽힘량에 따라서 밑에와 같은 값으로 적용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두께를 적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값에서 이 두께가 넘어가면요. 구부렸을 때 이게 찢어지거나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제를 주는 거죠. 그죠? 외측 기준입니다. 아까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외축 기준에 의해서 굽힘을 주는 이런 테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바라본 것 같이 이런 이제 굽힘 형상에 있어서 전체 두께 값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외축 기준, 외측이에요, 외측. 안에 내측도 있고요. 외측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스 물리나 쇠를 굽혀서 만드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이 전체적인 전장 넓이라든지 길이를 값을 구했을 때 형상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거기에 치수를 어떻게 주어서 측정을 하는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판의 두께를 설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판의 두께까지 갑자기 공차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어쨌든 공차 적용의 방법하고요. 그리고 공차의 종류 어떻게 이제 지시되어서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가 더 중요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판의 두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